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고, 그 시스템의 반응에 대해서 사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 이와 같이 그 사용자의 인풋과 시스템의 아웃풋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런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했던 거는 구조 중심으로 봤죠. 정적인 스태틱한 구조 중심이었다면 인터랙션 디자인은 동적인 행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 그게 우리 인터랙션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세라노스틱스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몇 번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미국 USFD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미국 US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게 한 번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의 사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의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측정을 해서 USFDA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분기별로. 인허가는 지속적으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치료제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특히 더 이 인터랙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환자죠. 환자와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효과적인 인터랙션을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그 개념적인 조건들은 이제 첫 번째가 flow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가 transparency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 flow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몰입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 실제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사용 방법이 너무 지겹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어렵지도 않아서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ransparency라는 거예요. 뭐 투명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었을 때 그 시스템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이런 장벽이나 배리어가 없이 사용자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이 사용자가 특정 어떤 시스템을 갖다 사용할 때 부담이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용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테라노스틱스에서 플로우 스테이트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점이 사용자와 사용 환경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용자나 사용 환경은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거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구조와 행위와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런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정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파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 디지털 치료제를 갖다 만드는 과정에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플로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예로 이제 챗봇 에이다 시스템 예를 갖다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트랜스페런시라는 개념은 사용자로 하여금 이 해당되는 과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별도의 이런 어떤 배리어가 없이 원활하게 사용 경험을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종류는 우리 그 사용자의 인터랙션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서 트랜스페런시를 우리가 맞춰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하지는 않는 안 해도 그만인 어떤 행동을 갖다가 부가적으로 부여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최적의 경험을 방해하는 인터랙션 요소들, 그러한 인터랙션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해줘? 시스템이 이런 것도 해주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인터랙션을 제공함으로써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에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해줬을 때 좋아하는 또는 이 기대 이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 증가시키기 또는 세렌디피티 디자인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조화로운 행동 유도하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트레이드업 관계를 제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좋은 행동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뭐하고 뭐가 트레이드업 관계인데 이 현재 사용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추어 봤었을 때에는 뭐는 강조하고 뭐는 덜 강조하는 게 좋겠다. 또는 둘을 적절하게 중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또는 반대로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하는 걸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them이에요. 그 트레이드업 관계를 이해하고 현재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처한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는 요소들을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스토리보드 한다는 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시스템의 전개에 따라서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해당 시스템을 갖다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그래픽한 요소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이제 스토리텔링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통합 스토리 모형 그리고 기본적인 요소들 사용자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사용 환경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과업에 대한 분석.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참고 자료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한 3주 전에 했던 과업 분석 내용이 행위를 디자인할 때는 제일 직접적인 인풋이 돼요. 일단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의 단계는 이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할 이제 내용을 선정을 하죠. 여기에 있는 스토리보드 타입을 결정을 해요. 뭐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가 이제 핸드폰에서 모바일 폰에서 앱 같은 경우에 이런 스토리샷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스크린샷을 쓰기도 하고 순서도를 써서 분기를 하고 머징을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픽 컨텍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하이브리드 컨텍스트라고 해서 실사 사진하고 겹쳐서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를 갖다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개별 프레임을 갖다가 그리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스토리보드 같은 게 짧게는 8컷짜리 스토리보드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마케팅 용도로만 쓰고요. 실제 인터랙션 디자인과 관련된 스토리보드는 보통 32컷이나 16컷, 미니멈 16컷 또는 32컷이나 뭐 조금 더 나가면은 64컷 정도를 갖다 그려요.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갖다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액션과 환경의 변화를 이러한 그림의 형태로, 스토리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요. 그 그려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추상화시켜요. 액터를 하고 액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과 사용하는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이죠. 그래서 이런 액터에는 뭐 클라이언트도 있고 모듈도 있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드민하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듈별로 해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갖다가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